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테슬라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1분기 순이익 지난해보다 대비했을 때 24%나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은 정확하게 2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에 33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보다 24% 감소한 수준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73센트로 1년 전에 95센트보다 20센트가량 대폭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일회성 항목을 제외하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85센트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인도량도 보셔야겠죠? 테슬라의 인도량은 어느 정도 늘었는데요. 일단 매출액이 233억 달러였고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기간 24% 늘어났습니다. 앞서서 예상 매출액은 236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약간 컨센서스에는 못 미치지만 대체적으로 부합한 수준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만 이익이 상당 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대한 정책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실적 공개에 앞서서 테슬라가 대표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올해에서만 미국에서 6번째 가격 인하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가격을 낮추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박리담회라고도 하죠. 이익은 좀 어느 정도 낮추지만 그래도 많이 팔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 실적을 봤을 때는 전략이 그닥 그렇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관련 종목들 관련 종목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배터리셀 가장 연결고리가 큰 LG 에너지 솔루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LG화학과 TCC 스틸, KC 같은 종목들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시간에서도 좀 밀리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소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달 하순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4대 그룹과 주요 경제단체를 포함해서 122개 기업과 단체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리스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사절단 명단이라고도 하는데 대기업은 19개사가 포함이 됐고요. 중견기업사가 21개사, 그리고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와 협단체 공기업 4개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4대 그룹 총수들도 함께 가고요. 경제 6단체장들이 모두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됐는데 이런 것은 거의 20년 만에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미 주제는 첨단 산업인데요. 그래서 이번 경제사절단은 반도체나 항공우주, 방위산업, 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들의 비율도 70%에 달했기 때문에 이 경제사절단 발표된 명단들을 보시면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모두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첨단산업포럼과 백악관의 환영행사, 그리고 중기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와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옆에 보시면 리스트가 좀 어느 정도 뜨고 있는데요. 네, 관련 종목들 상장사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시간외에서 반응이 왔던 종목들인데요. 삼보모터스, YIK, 지노맨컴퍼니, 형제 INC까지 오늘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도 정부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 정부발로 해서 또 이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한 차례씩 움직이곤 하는데요. 이번에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에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했고요. 광양국가산업단지와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신규 선정했습니다. 국정과제와 지난해 11월 발표됐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간 정부는 창원 국가산단이나 반월시와 국가산단 같이 15개 정도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지정해서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근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지자체들이 구상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된 그룹 컨설팅도 실시를 하고요. 향후에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관련 종목으로 가끔 스마트 그린 산단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옴니시스템,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도 있고 신재생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두산중공업까지 함께 관련 종목으로 체크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시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1분기 유럽의 자동차 판매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죠.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어난 28만 2,193대를 판매했습니다. 1분기 유럽 시장의 전체 판매량은 323만 5,951대로 17.5% 같은 기간 늘어났고요.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가 합산했을 때 8.7%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1.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의 판매량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사 합산했을 때 33,831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20% 정도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전기차를 일단 올 1분기까지 누적 10만 대 정도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1분기에는 그렇게 판매량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에서 조금 타격이 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판매량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은 당연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될 텐데 일단 완성차 업계들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들 어느 정도 부품주들까지도 포함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3주 가까이 결정이 늦어지고 있죠. 사실 당초 2분기에 대한 이 전기 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은 3월 달에 결정이 났어야 했습니다. 3월 31일에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주 가까이 늦어지면서 4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같이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6일에도 한 차례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업 측 이야기를 듣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창양 장관이 좀 불참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자리가 좀 허울 뿐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멘트가 좀 있었는데요. 이 산업부가 이미 수차례 의견을 산업부에 많이 전달을 했었는데 이번은 사실상 껍데기뿐인 자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또 당장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좀 아니라고 하고요. 다음 달로 만약 발표가 좀 미뤄지게 된다면 사실상 3분기 요금의 결정 시기와도 너무 좀 타이트하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려스럽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민생요금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공사들은 계속 적자를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관련 종목들, 유틸리티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실적 시즌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보험업계 실적 발표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보험업계가 새 회계 기준인 IFRS 17에 따른 1분기 영업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회계 기준이 바뀐 이후에 첫 번째 실적 평가고요. 비교 데이터를 위해서 이 IFRS 17 기준으로 산출한 지난해 수치는 기존 순위와 좀 엇갈리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사의 공고하게 좀 자리 잡던 톱3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부터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 같이 세 개 금융지주부터 1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 자산을 시가로 그리고 부채는 원가로 평가를 해서 이익을 계산해 왔는데 이를 실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회계 기준에서 바뀐 점은 결국 부채도 시가를 평가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실현된 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서비스 마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산출이 된다면 그동안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이 톱3였고요. 그리고 손보사들에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세 가지 종목들이 좀 톱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업계 상위사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보험 종목들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험 쪽으로 따로 상장이 돼 있지 않은 KB금융지주 같은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